PPT 시크릿. 안녕하세요. PPT 시크릿 김윤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강의로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세 번째 강의는 녹음을 했는데 화면 녹화는 안 하고 녹음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합니다. 다시 하는 만큼 덜 버벅거리고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꿀팁, 세팅과 꿀팁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두 번째 시간까지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1번에서 우리 5번까지 했죠. 오늘은 6번에서 9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번, 화면 캡처 기능입니다. PPT에서는요, 화면을 캡처할 수 있는 캡처 스크린샷이 여기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마 있는데도 무심코 지나쳤던 경우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홈 메뉴바에서 삽입에 가보시면 스크린샷 보이시나요? 화면 캡처할 수 있어요. 스크린샷을 한번 아래로 가는 화살표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면 지금 캡처할 수 있는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두 번째에 있는 인터넷 창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확인해주면 인터넷 창이 그대로 바로 캡처가 돼서 이렇게 오게 돼요. 그래서 PPT 만드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캡처하는 캡처 도구를 활용해서 하면 캡처한 다음에 복사하고 붙여넣기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시게 되면 바로 오겠죠. 그래서 작업 시간은 조금이라도 더 단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전체 화면 말고 부분 화면을 캡처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잘못 눌렀어요. 스크린샷에서 화면 캡처 아래에 보이시는 거 있죠? 요거 아래에 보이는 거 요거 클릭하시면 부분적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캡처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어디에 쓰냐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가져올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미지 가져올 때 제가 주로 많이 이미지 다운받는 사이트가 픽사베이랑 픽셀즈예요. 왜냐하면 이 두 사이트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진이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저작권이 자유로운 사진들만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작권이 굉장히 민감하고 저도 조심하고 있는 건데 그런 것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서 이쪽에서 주로 활용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클릭하셨어요. 클릭. 무료 다운로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무료 다운로드 누르셔서 다운로드 하셔도 되지만 빨리빨리 작업하시고 하시려면 캡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기서 삽입해서 스크린샷 화면 캡처 아래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캡처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필요한 곳에 붙여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캡처하는 스크린샷을 적극 활용하시면 작업 시간을 많이 단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7번 말씀드릴게요. 7번은 개체를 숨길 수도 있고 개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파워포인트에서 여러분 개체들이 여러 개 겹쳐 있어서 뒤에 거를 선택하기 힘드셨던 경험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 위에 만약에 이미지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러면 저 뒤에 나는 글자를 선택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미지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긴 다음에 이거를 선택해서 이거를 이제 서식을 바꾸시거나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미지를 옮기지 않고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디서 아느냐? 역시 마찬가지로 메뉴 홈에서 선택을 클릭하세요. 선택 창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시나요? 지금 이 슬라이드 안에 있는 모든 개체들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눈을 한번 감겨 볼까요? 눈을 감기면 감아지죠? 안 보이죠? 이 그림이 안 보이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 눈을 감기면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 보이지 않도록 잠시 동안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에 이렇게 겹쳐 있는데 그림은 눈을 감기고 요 텍스트를 선택해서 요 서식을 바꾸고 싶어요. 글자를 키우고 예를 들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겹쳐 있을 때 개체들이 많이 겹쳐 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선택에서 선택창 여셔서 작업을 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자, 7번까지 했고요. 다음은 8번입니다. 기본 도면과 기본 텍스트 상자를 설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새로 한 장 또 넣어볼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단축키 뭐죠? 새 슬라이드 삽입 단축키 컨트롤 M 눌렀더니 새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를 한번 써볼까요?
김윤미 PPT 시크릿 유용해요. 이렇게 썼어요. 썼더니 아마 기본적으로 여러분 글을 쓰게 되면 맑은 고딕으로 써주실 거예요. 맑은 고딕, 검정색 맑은 고딕. 그런데 저는 사실 회사에서 쓰는 거 아니면 맑은 고딕 잘 사용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맑은 고딕보다 좀 더 예쁘고 가독성이 좋고 신미성도 좋은 폰트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폰트를 좀 쓰고 싶어요. 예를 들면 고딕 중에서도 맑은 고딕보다 좀 더 예쁜 요 네, 도둠체 한번 써볼까요? 도둠체 선택했어요. 선택하고 지금 그레이 배경에 검정색으로 쓰니까 글자가 안 보이죠. 그래서 이 글씨를 흰색으로 바꿀게요. 흰색으로 바꿨어요. 크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20 정도 하고 싶어서 20으로 키웠어요. 그 다음에 저는 주로 텍스트 쓸 때 요 그 문자 사이 간격 있죠. 글자 한자 사이 요 간격을 약간 좁게 쓰는 걸 선호합니다. 좁게. 텍스트의 간격도 약간 좁게 설정을 아예 해줄게요. 이거를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서식을 지정하신 다음에 요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시게 되면 기본 텍스트 상자로 설정이 보이실 겁니다. 이거를 클릭해 줄게요. 클릭하셨어요? 그러면 이 서식이 이제 기억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새로운 텍스트 상자를 열고 한번 써볼게요. 오! 자, 잘 보이세요? 내가 방금 지정했던 폰트, 그 다음에 사이즈, 컬러, 그 다음에 저는 요 좁게 한 서식까지 그대로 이제 써지죠. 더 이상 텍스트 상자로 글을 써도 맑은 고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서식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경하시고 작업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도형도요. 도형을 하실 때도 도형 선택한 다음에 드래그 하시게 되면 요 파란색 기본 도형이 나올 거예요. 테두리, 이 외곽선이 있는 요 파란 테두리가 나올 텐데 만약에 본인이 이제 작업하실 때 나는 주로 도형을 색깔을 예를 들면 오렌지색으로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외곽선은 흰색이 좋아. 혹은 선이 없을 수도 있어요. 흰색으로 했어요. 두께도 좀 줄이고 싶어. 너무 두꺼워. 0.5로 했어요. 그리고 요거를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고 싶어요. 내가 그리는 도형은 요 서식대로 쭉 나오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원하는 서식으로 변경한 다음에 방금과 똑같은 방법.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번에는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 서식이 기본 도형으로 이제 저장이 됐어요. 다른 원 그릴 때도 Shift 누르고 드래그하면 정원 나오죠? 방금 저장한 서식 그대로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형도 한번 그려볼까요? 드래그 하시게 되면 방금 내가 지정한 서식 그대로 삼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하실 때 이 텍스트 상자랑 도형은 설정을 미리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9번 맞춤법의 빨간 줄. 맞춤법을 틀리게 되면 글자 밑에 빨간 줄이 생기죠. 이거를 없애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시면 지금 모든 텍스트가 빨간 줄이 안 보이죠. 빨간 줄 안 보이게 저는 설정을 해놨어요. 어떻게 할까요? 파일에서 마찬가지로 옵션 가세요. 옵션에서 언어 교정 보이시나요? 왼쪽에 언어 교정 가셨어요? 여기서 입력할 때 자동으로 맞춤법 검사를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맞춤법 검사를 자동으로 해서 틀린 맞춤법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다 빨간 줄이 아래에 생길 거예요. 근데 저는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이 빨간 줄이 보이면 굉장히 시선이 거슬리더라고요. 이걸 좀 없애고 작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해제하고 확인을 눌렀습니다. 그렇게 되면 빨간 줄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하셔야 하실 점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문서를 저장해서 다른 사람한테 보냈어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그분의 PC에서 여실 때는 빨간 줄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파워포인트 설정에서는 자동으로 문법 검사를 맞춤법 검사를 체크해 놓으셨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빨간 줄이 보이게 돼요. 나는 상대방이 열었을 때도 빨간 줄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깔끔하게 보이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 파워포인트 PPT뿐만이 아니라 워드 문서를 작성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파워포인트에는 빨간 줄이 없어서 워드 문서에서 여러분이 어떤 보고서나 기획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상사에게 이거를 저장해서 파일을 보내서 보고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내시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요 빨간 줄을 다 없앤 다음에 보내주세요. 다 없앤 다음에. 왜냐하면 상대방이 파일을 딱 열었을 때 여러분이 이 빨간 줄을 없애지 않고 보내시면 요 빨간 줄에 먼저 시선이 가게 돼요. 요 빨간 줄에. 그래서 보는 사람을 편하게 보게 해드리기 위해서 빨간 줄을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PPT도 마찬가지, 워드 문서도 마찬가지. 어떻게 없애느냐? 여러분께서 단축키 F7을 누르셔서 실제로 그 맞춤법 검사를 모두 해주세요. 모두 건너뛰기 하신 다음에 맞춤법 검사가 끝났습니다라고 뜨죠.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이 문서를 저장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시면 네, 빨간 줄이 없는 상태로 상대방에게 열리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요 파워포인트에서도 맞춤법 없애는 거, 빨간 줄 없애는 거 F7을 누르신 다음에 건너뛰기 다 해주세요. 빨간 줄이 있으면. 그래서 맞춤법 검사를 끝낸 다음에 파일을 저장해서 상대방한테 보내시면 여는 분이 빨간 줄이 없는 상태로 네, 볼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9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빨간 줄 안 보고 작업하고 싶으면 파일에서 옵션에서 언어 교정에서 여기 체크 해제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상대방이 열었을 때도 빨간 줄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시면 단축키 F7번 누르셔서 맞춤법 검사를 진행하신 다음에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꿀팁 도움 많이 되셨나요? 자, 네 번째 강의로 다음에는 더 재밌는 것들을 PPT로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